자, 그리고는 지금 국제유가에 대한 음모론 살짝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솔깃한 음모론이 제 레이더에 포착이 됐습니다. 한국의 구루, 한국의 유력 저병인사 곽상준 지점장님이라고, 우리 증시 각도기를 운영하고 계시는 곽형님, 저희 도기님의 피셜 플러스 또 저의 피셜까지 합쳐가지고 음모론입니다. 음모론인데 국제유가가 안 떨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 아니, 이 국제유가를 누가 올리고 있어? 중국이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음모론을 완성을 좀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거를 오늘의 방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국제유가가 더 오를 수 있다. 원유의 수요 공급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트레이딩의 핵심은 수요와 공급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봅시다. 원유의 최대 생산 국가는 누구냐? 원유 최대 생산 국가는 공급 기준에서 보시면은 미국과 중동, 러시아 쪽이 최대 생산, 최대 공급 국가입니다. 그리고는 최대 수요 국가는 어디냐 그러면은 중국, 미국, 유럽이지. 자, 미국의 수요가 제일 세다. 근데 미국은 최대 공급 국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요 공급 입장에서 보시면은 미국의 수요와 공급은 글로벌 시장에는 가격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지들이 파서 지들이 쓰거든. 그러면은 수요 공급 측면에서 남는 애들이 누굽니까? 중동과 러시아가 파서 중국과 유럽에 파는 거고, 중국 수요에는 아시아 수요가 포함되겠죠. 글로벌로 원유 시장의 수요 공급 라인은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요렇게 에너지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너지와 돈의 이동의 라인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원유 시장의 수요 공급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점에서 지금 미국이 원유 가격 결정권이 있냐? 없습니다. 솔직히 미국은 원유 가격 결정권이 없어요. 미국이 많이 생산해서 오히려 요렇게 수출 라인을 잡아줘야지, 이렇게 아시아랑 유럽에다가. 근데 문제는 바이든이 친환경을 내세우면서 셰일도 뭐 보조금 줄이고, 미국에 있는 원유기업들한테 야 배당 때려라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친환경 전환해라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이 부분에서 분명히 불편하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움직이는 이 와중에서 원유 가격이 오르면은, 가격이 인상되면은 피해를 보는 것이 어디냐?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곳은 중국과 유럽이 맞죠. 근데 중국이 피해를 받고 중국의 물가가 오르면은 미국의 물가를 연이어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내에서도 인플레이션은 올라가지. 왜냐면은 글로벌로 유통되는 가격에 맞춰가지고 공급하는 미국 기업들이 미국에 올린 가격으로 이걸 팔잖아. 바이든이 미국에 있는 엑소모빌, 쉐브론 얘들에 대해서 욕을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야, 니들이 캐서 우리나라에 파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겨 처먹냐? 근데 이건 시장 논리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갑론을박은 가능하겠으나 핵심이 되는 건 이겁니다. 글로벌 가격이 오르다 보니 뭘 건드려요? 미국 내의 유통 가격을 올리고, 엑소모빌, 쉐브론이 돈을 잘 버는 건 좋지만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그리고는 중국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상품 PPI 자체가 올라가니까,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게 미국의 혹은 전 세계 글로벌의 인플레에 영향을 미치는 거지. 메이드 인 차이나 때문에.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 효과입니다. 마드 인 차이나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유럽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고요.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에 대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가격이 높은 걸 원할 거고, 중동도 탈탄소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50년 뒤에는 우리가 굶어 죽는데 50년 동안 준비해야지. 그리고는 미국이 지금 하필이면 셰일도 지금 보조금을 줄인 상황에서 우리가 더 지금 공격적으로 돈을 끌어당겨야지. 그러니까 얼마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국제유가 얼마? 최소 80불 이상에서 유지를 시켜야 된다.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래야 중동의 미래, 러시아의 미래가 그려진다. 러시아의 미래가 필요한가는 잘 모르겠지만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그러면은 중국은 부담스럽지 않냐? 중국도 당연히 부담스러워요. 중국도 경기가 안 좋아. 근데 에너지 수입 비용이 늘어나면은 중국이 수출해서 번 돈을 어디로 퍼줘야 돼? 중동에 퍼줘야 돼. 러시아에 퍼줘야 돼. 중국은 국제유가 상승을 왜 바라지? 얘들 지금 부동산이 문제가 있다. 중국 지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야, 국제유가 올라가면 중국은 괜찮나? 그래서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첫 번째는 무엇? 중동 사우디와 맺었던 페트로 위안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엇? 석유를 사는데 달러가 아닌 위안으로 결제를 할 수 있게 이미 작년도에 밑작업을 해놨죠. 두 번째, 요번에 얘네들이 브릭스라고 하는 그 5개 국가가 모여가지고 우리는 신흥국 모임입니다. 신흥국 대장들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에서 브릭스에 누가 들어왔어? 중동이 들어왔지. 브릭스에 브라질, 러시아, 차이나, 인도, 그리고는 사우디 말고 남아공이 있었는데 중동이 들어왔어. 아랍도 들어왔지만 여기 중동이 꼈다는 건 뭡니까? 러시아와 중동이
짜이나와 같이 한솥밥을 먹게 됐다라는 거고, 이거를 페트로위안과 함께 고민을 해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중국과 러시아, 중국과 중동 기준에서의 무역 기준으로 볼게요. 중국과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중동은 뭐가 필요해요?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지. 포크레인도 필요하고, 이거 플랜트도 만들어야 되고, 철도도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공사가 필요해. 중국은 뭐가 필요해? 중국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원유를 줄게. 그리고는 원래는 이렇게 위안화를 줘야 돼. 근데 위안화를 줄 때도 뭘 기반으로 환율을 책정해서 줘야 됩니까? 달러를 기반으로 환율을 책정해서 줘야 돼. 혹은 중동이 위안화를 받아가면은 이 위안화를 어디다 쓰겠어요? 다시 중국한테 리오더를 하는 거지. 야, 그 포크레인 몇 위안이냐? 좀 더 음모론으로 얘기하면은 위안화를 중동이 안 받고 이거를 과거처럼 물물 교환으로 따진다. 무엇으로 따져요? 중동이 없는 인프라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기술력을 제공받고 중국은 중동으로부터 원유를 제공받는다. 중동이 달러 안 받고 위안화 받으면 전쟁 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미 위안화 받는 걸로 결제됐습니다. 이거 이미 도장 찍혔어요, 이거. 이미 하고 있어, 지금. 그런 이 부분에서, 중국이 위안화 결제에 대해서 큰 그림에 있어서 이미 세계 최대 원유 소비국이고요. 서로 원하는 니즈가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사우디가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에 노동력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과거에 어찌 보면은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 우리 아버님들이 중동 가고 독일 가고 했던 그것처럼 우리는 달러가 필요했고 그쪽은 노동력이 필요했던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파견 가가지고 어르신들 아버님들이 가셔가지고 해외에서 달러 벌어 왔잖아.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 아니야.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물물교환 때린 거지, 일종의.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가 블록화 구획화되고 있다라는 이런 흐름 속에서 중국과 중동이 서로 뭐가 필요할까? 필요한 게 명확하게 있거든요. 중동도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중국도 지금 당장의 기술 발전, 특히 중국은 이런 거를 중동에 제공하면 뭐가 들어옵니까? 내수 소비 올라가지, 내수 친적이 발생을 하지. 어째됐든 간에 공장이 더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중국은 국제유가가 오르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좀 더 주면 돼. 포크레인 한 대 더 주면 돼. 플랜트 하나 더 지어주면 돼. 근데 국제유가 올라가면 누구는 피곤합니까? 미국은 피곤하거든. 맞잖아. 중국도 중동도 러시아도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다들 바라보는 게 딱 하나잖아. 우리 바 선생. 예. 바 선생이라 그러면 좀 그렇다. 이든이 형, 너거 지금 재선해야지. 근데 어찌냐? 중국은 이미 시진핑의 제국이 되었고, 중동도 이미 우리 형이 먹었잖아. 러시아도 지금. 우리 푸가 먹었잖아. 둘 다 푸. 아무튼, 네, 여기에서 바이든의 재선이 필요한데, 여기는 쌀만이 형이니까, 네, 만자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셋 다, 여전히 권력은 지들 거잖아. 다 어찌 보면은 왕정국가 독재국가 맞잖아. 바이든만 재선해야 돼. 유럽도 재선이지. 그러니까 쟤들은 정권이 바뀌는 애들, 얘들은 정권이 안 바뀌는 애들. 그러니까 배째라 마인드죠 지금. 손을 잡았고 배째라 마인드입니다. 그러면 국제유가 올라가면 바이든만 힘들어. 미국을 흔들 수 있는 거지. 미국이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 떡고물도 나오는 거거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원유 시장의 수요 공급과 정치적 배경을 놓고 보시면은 중국이 국제유가의 상승을 별로 개의치 않아 한다. 유럽과 미국만 힘들어지는 것이고, 원유를 해서 판매하는 원자재 국가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물자들이 들어오고, 다른 나라에서는 달러도 들어오고, 우리의 힘도 늘어나고, 국제유가 상승에 로직 논리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국제유가가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국제유가가 더 올라가면 어느 선에서는 이제 진짜 시장이 욕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디냐? 그게 대충 92, 93입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가 92, 93 정도 나오거든요. 92, 93이 뚫리면 어디로 간다? 지금 일본 보시면 화려하게 올라가요. 92, 93이 뚫리면 어디로 가? 요 라인이 뚫리면 어디로 가? 그러면 그 다음 라인은 100달러 가는 거예요. 지금 소위 말해서 92, 93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고, 요게 뚫리면은 92, 93 라인이 여기거든요. 차트 보시더라도 이 라인 뚫리면은 조금 위험하겠는데 라는 게 기술적 분석상으로 많은 트레이더,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금 본인이 분석했다라고 하고 올리고 있는데, 이건 누가 봐도 쓱 보이는 거지. 요 뚫리면은 피곤해집니다. 요 뚫리면 피곤해지는 거야. 그 위에 라인을 어디로 끌까? 100달러도 말 그대로 라운드 피겨로 지금 100달러 이야기를 하는 거지. 100달러 차트에서 걸리는 거 없어요. 오히려 차트에서 걸리는 거는 여기가 110달러고요. 110달러에 뭐 좀 걸려? 아니면은 이불의 거의 123달러?
여기거든. 100달러에 걸리는 거 없어. 그냥 라운드 피규어예요, 그냥 100달러는. 지금 여기가 뚫리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FOMC에서 파월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요렇게 쳐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 파월 FOMC 이번 주에 경제 이벤트, 주요 이벤트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 막아낼 수 있냐? 그만큼 뭔가 긴축, 침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느냐? 그게 아니면은 파월이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뭐 경기가 좋아? 아니 뭐 여전히 뭐 경기가 확장적 가는 건가? 라는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이게 그 바닥에서부터 반등하는 포인트에서도 지금 최근에 더 반등하는 포인트에서도 핵심이 되는 건 이거예요. 중국 경기 회복.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국제유가를 끌어올리는 하나의 핵심 라인이긴 하거든요. 그지 중국이 부양을 하고 중국이 이때도 계속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 하반기 연말에 그 국제유가가 올라가는 가장 핵심 포인트는 중국의 경기가 돌아선다라는 시그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중국이 돈을 풀고 있어. 최근 같은 경우는 돈 풀면서 중국 내 대출 레버리지도 늘어나고 있죠. 중국 내에서 돈의 그 순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중국 부양책에서 국제유가가 여기까지 올라온 건 오케이. 여기까지 올라온 건. 근데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은 시장도 싫어하지. 근데 중국은 부담을 별로 안 느낀대. 배팅이 일로 가면은 주식 많이 흔들릴 수 있겠죠. 지금 파월도 그렇고 재무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 제일 큰 부분은 이걸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내가 말을 해야 국제유가가 내려갈까? 어느 정도 수준의 정책을 쓰고 바이든도 지금 야씨 그냥 셰일을 풀어 씨발 이거 알래스카 유전 개발해 씨 이런 느낌 받을 수밖에 없지. 왜 2위로 올라가면은 뭐가 흔들려? 재선이 점점 불안해지죠. 실제로 올라가면 휘발유 가격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거 맞냐 이거? 고금리를 계속 가져가면은 안 그래도 내년도부터 지금 미국이 지금 이자 비용이 얼마가 나가는데 이거 재무부는 이자가 많이 나가. 거기다가 지금 뭐 들고 있던 그 원유 비축 그 비축류는 거의 다 떨어졌잖아. 지금 반토막 밑으로 내려갔잖아. 비축류도 많이 썼어. 기름 살 돈도 없어. 정부에서는. 야 경기는 살려야 되는데 금리는 높아. 금리를 낮추려고 봤더니 인플레는 안 떨어져. 국제유가 자꾸 날라가. 야 재선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본인들의 정책을 꺾고 친환경 외쳐놓고는 갑자기 셰일에 지원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이고 바이든아 니도 참 표에 미쳤구나. 표에 영혼을 팔아 퇴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란을 풀고 뭐 지금 베네수엘라를 풀어준다 이런 것도 그런 맥락 중에 하나인데 사우디가 밸브를 세게 치게 잠그니까 사우디한테 이걸 또 숙이고 들어갈 수도 없고 저 어린 놈한테 지금 러시아는 전쟁 중인데 이 새끼들 지금 중국 놈들을 위안화 결제 그런다. 중국을 더 때리면 중국 쟤들도 개발자갈 것 같고 바이든 어떡하냐 이거지. 그러니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국제유가에 대한 고점을 정말 주목하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는 포인트가 맞고요. 그런데 그 로직에서 핵심이 되는 중동, 러시아, 중국 요 세 개 핑만푸 요 삼총사가 유가 상승을 바라고 있고 그리고 있는 이 로직에서는 바이든이 진짜 사면초가지. 안으로는 트럼프가 아주 그냥 하고 있어. 밖으로 돌아서면은 이러고 있지. 이게 참 지금 시장의 제일 큰 핵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국제유가가 지금은 슬슬 진짜로 부담스러운 라인입니다. 더 뚫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되는 그런 라인이거든요. 분명 85, 86 뚫릴 때도 그래서 뭐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몇 달러까지 갔습니까? 뭐 아직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이게 저도 지금 보면서 슬슬 불안한 거는 이 지금 WTI가 올라가면서 미국 가솔린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WTI가 올라가는 거는 투기성 움직임이라고 보더라도 이게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갔다 와서 3달러 간이 많이 하다고 내려왔거든요. 3달러 간이 많이 하다가 3달러라는 이 라인을 넘어서는 순간 미국 내 가솔린 역시도 실제 인플레이션을 건들 수 있는 부분이니 아직까지는 걱정은 없는데 진짜 WTI가 100달러까지 가고 그럼 가솔린 다시 올라가면 3달러, 3.2, 3.3 올라가잖아. 인플레 안 잡힌다는 소리 100%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국 가솔린 가격을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10% 정도 여력은 남아있어. 근데 국제유가가 진짜로 93을 뚫고 100달러까지 올라가 버려. 그럼 얘도 3달러를 뚫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진짜 뚫으면은 증시 덜컹거릴 수 있죠. 이 부분에서 국제유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의 포지션, 중국의 지금 현재 이런 약간 배째라 마인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혹은 이슈들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보기를 잘라놓고 유가가 오르는 게 지금 부담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유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걸?